안녕하십니까. 네. 임대차 조금 남았죠. 507페이지. 이거 3월달에 모의고사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모의고사인데 보셔야 되는데. 임대차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분료식 계약,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이죠.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을 부여해서 강화하는 게 있었죠. 물건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그랬고요. 존속계약 및 갱신 여기까지 봤죠. 특히 존속계약 및 갱신 앞으로 몇 군데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비교하실 수 있고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다섯 번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인데 여기 효력. 임대차 계약 효력은 뭐 계약의 효력이 그렇죠.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게 계약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적 임대인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 기본이죠. 이 차임 청구권은 임차인의 의무, 차임 지급하고 의무하고 연결이 되죠. 거기 가서 보면 되고요. 자, 임대인의 의무가 중요하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약속한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제주도 렌터카 회사는 그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제주도 공항에 도착을 하면 약속한 대로 그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물건을 인도해야 되죠. 인도 의무가 있게 됩니다. 열쇠를 넘겨줘야죠. 두 번째, 임차인이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있으면 임차인은 사용을 못하죠. 근데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방해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임차인이 아니라 누가? 임대인이 방해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가 그 자동차의 현상을 유지해주고 고장이 나면 수선을 해줘야 되죠. 요게 핵심이죠. 요게 핵심이죠.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부터 세 가지 의무가 파생이 되는데 그중에서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이게 핵심이 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을 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합니다. 보존행위. 이 보존행위를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가 됩니다. 필요비. 그러니까 필요비도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수선 비용 이런 것들, 수리 비용 이런 것들. 자, 이제 이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첫째, 모든 하자를 다 수선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사소한 하자, 이건 수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을 임대했는데 형광등 하나 나간 것까지 수선을 해줄 필요는 없지요. 형광등은 본인이 갈아야죠. 형광등이 이걸 어떻게 갈아요? 등기구? 이것도 갈아줘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네. 등은 일단 사소한 하자고요. 어쨌든 그런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다. 사소한 하자인지 아닌지는 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다. 두 번째, 현상 유지 의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구조. 예컨대 식당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식당을 영업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될 구조, 주방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 임대인이 유지해 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 현상 유지 수선 의무를 말합니다. 기본적인 것들.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구조. 이건 유지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이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고치기를 하는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단 대규모 수선 의무. 대규모 수선 의무는 별거 아니에요. 기본적 설비 교체 같은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이런 경우처럼 기본적 설비를 교체하는 등
대규모 수선 의무. 이거 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면제되지 않는다. 네 번째, 그 하자가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임차인 잘못으로 발생했어요. 예컨대 임차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문짝을 부셔버렸대. 임대인한테 고쳐달래. 이렇게 임차인 귀책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때도 임대인이 임대인 비용으로 고쳐줘야 되는가? 그렇다.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된다.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중에 뭐 하면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요. 이 손해배상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보증금 따위를 받아두니까 거기서 충당하면 된다. 어쨌든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해 줘야 한다.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하자가 생겼을 때 이거 고쳐야지 라는 사실을 임차인이 먼저 알아요? 임대인이 먼저 알아요? 임차인이 알죠. 그럼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한테 통지하겠지.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하자가 점점 커져. 최초 하자가 생겼을 때 임차인이 통지를 했더라면 10만 원이면 고칠 거를 임차인이 민기적 거리에서 하자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할 때는 300만 원이 들어. 그럼 임대인에게 소리가 크죠. 그러니까 안 된다. 수선을 요구할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라. 지체 없이. 임차인의 통지 의무가 있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미 그 하자를 알고 있다면 그때는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체 없이 통지하라 이렇게 되고요. 또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거절을 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 못합니다.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은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데 그래야 하자를 막을 수 있는데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못 고치니까 하자가 점점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존 행위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요거를 임차인의 수인 의무 이렇게 불러요. 받아들일 숫자 참을 인자. 물론 무조건적인 수인 의무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부득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수선 기간이 2달. 근데 2달이 지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 그럼 임차인은 뭐 하라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하고 플러스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뭐 이런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참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대인의 물건의 사용 수익하게 의무에서 파생되는 의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인데 이 의무에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임차인의 물건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도난을 방지해 줄 의무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거 있다 없다 임대인한테. 에?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고 임차인의 물건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도난을 방지해 주고 이런 의무 있다 없다? 없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이런 의무 없다. 이런 의무를 통상의 임대차에서 부과를 하면요. 임대인은 잠을 못 자요. 밤마다 지켜줘야 돼. 그렇잖아요. 아닌가? 그런 게 도난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런 의무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특수임대차라고요. 여관 숙박계약이나 또는 병원 입원 계약. 여관 숙박계약도 그 객실을 임차하는 계약이고요. 병원 입원 계약도 치료 플러스 병실 임차 계약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배려 의무도 있고 병실 같은 경우 환자 사물함에 열쇠 정도는 달아줘야 될 도난 방지 의무 이런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없고 특수 임대차에서는 인정된다. 이렇게 안전배려 의무, 도난 방지 의무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임대료 의무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전부예요. 반면에 임차인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의무부터 가장 기본이 뭐죠? 임차인의 의무? 차임지급 의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죠.
자, 이때 차임은 금전 아니어도 된다 그랬고 차임 액수 따위는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 차임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첫째,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익이란 2회분을 말합니다. 2회분. 다달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2달분이고요. 매년 주기라면 2년분이 됩니다. 결국 2회분을 말하는데 이때는 연속적으로 2회분이든 띄엄띄엄 합해서 2회분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연속 위에 통산 이해를 불문하고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예를 들어 목적물의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 또는 세금의 과다 부과 등등을 통해서 기존의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즉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진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물론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판결이 나오겠죠.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나올 텐데요. 이때 예를 들어서 증감 청구는 1월 10일 날 했고 판결은 6월 10일 날 났어요.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는 6월 10일부터 발생하는가 소급하는가? 소급한다. 소급한다는 거. 두 번째, 이거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라는 불증액 특약을 한 경우가 있어. 그 불증액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강행규정으로 보게 됩니다. 강행규정. 세 번째가 임차인에게 따로 감액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은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멸실 되면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만큼을 사용식할 수가 없으니 그 비율만큼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감액 청구해야 감액이 됩니다. 일부 멸실이 있다 해서 자동적으로 당연히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 차임 감액 청구라는 게 있다. 네 번째, 차임을 언제 지급해야 되나? 당사자가 합의하겠죠? 매달 며칠 날 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급. 동산임대차, 건물임대차, 건물의 대지임대차는 매월 말, 기타 토지임대차, 예컨대 식목을 목적으로 이런 기타 토지임대차는 매년 말. 세 번째, 수확기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갑소유 과수원을 내가 빌렸어. 사과나무가 100그루 있어. 그걸 수확했어. 차임은 사과 100박스로 주기로 했어. 이럴 때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임 지급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매월 말, 매년 말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급이 아니라 뭐라고? 후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섯 번째, 갑소유 건물을 을, 병이 공동으로 임차했고 보증금은 이제 절반씩 냈어요. 을과 병이. 그래서 지분이 이제 반반씩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을병이 공동으로 임차를 했고요. 다달이 월세를 100만 원 내기로 했습니다. 자, 차임 지급일 날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내놔. 을은 나는 반의 지분 비율이 있으니까 나는 5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내라 그랬을 때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을하고 병은 50만 원씩 부담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내라 그랬어요. 나는 반만 주면 되는데 50만 원만 주겠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갑이 100만 원 내라,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내라 그러면 100만 원 줘야 되고요. 갑이 병에게 100만 원 내놔 그럼 병도 100만 원을 줘야 돼요. 이렇게 각 채무자가 공동 채무자가 전액을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단 나중에 둘이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이런 관계를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무슨 채무? 연대채무. 그래서 공동임차인들은 차임지급 의무가 연대채무로 되어 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각각의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될 부담 그리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정산 이런 걸 뭐라 한다?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요 정도가 차임지급에서 나와요. 이 외에 아까 봤던 통지의무, 수인의무라는 게 추가되고요. 통지의무, 수인의무.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쓰다가 아무데나 방치하면 안 된다. 보관 의무. 나중에 목적으로 원상을 회복해야 된다. 원상 회복 의무. 임대차가 끝나면 반환해야 된다. 반환 의무.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가 좀 많아요. 차임직업 의무, 이렇게. 이게 다 임차인의 의무예요. 저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죠. 채무 불이행. 그게 현저하면 해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의무다. 권리. 임차권은 지난주에 봤죠. 원칙적으로 채권이고 대항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목적물에 하자가 생겨서 수선을 요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안 돼서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을 했다. 필요비를 주체했다.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청구.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량을 했다.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했다. 유익비 상환 청구. 이렇게 임차인은 목적물에 주체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전부 임대인 동의를 받았든 비용을 지출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았든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목적물에 주체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하죠.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하는 거고요. 유익비는 일단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남아있을 때 유익비란 거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날부터 6월까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날부터 6개월. 임대인의 목적물, 조문에는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이퀄 임차인의 목적물을 반환한 날 이렇게 되겠죠. 그 날로부터 6달 내에 가로넣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유익비는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비들, 간판 설치비 같은 것들,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한 주방시설, 사진관을 영업하기 위한 암실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은 임차인 특수 목적 시설비이기 때문에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 그건 상환 청구할 수 없죠, 당연히.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필요비, 유익비 공통적으로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만약에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목적물에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뭐라 하냐? 유치권. 난 물권 가서 합니다. 여섯 번째, 임의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계는 무슨 뜻이에요? 포기 투약할 수 있다. 비용 상환청 포기 투약은 유효하다. 자, 이때 비용 상환청구를 포기하면 뭐도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한 겁니다. 그죠? 비용 상환청구를 포기했다. 뭐도 포기한 거다? 유치권도 포기한 거다. 당연히. 유치권도 포기한 거다. 이때 이 비용 상환청 포기 투약에 해당되는 판례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예를 들어 이제 주로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 계약서에다가 아예 못을 박는 경우가 있죠.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 예? 원상 복구 특약. 이 원상 복구 특약을 우리 대법원은 비용 상환청구 포기 특약으로 봅니다. 원상 복구 특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비용 상환청구까지 포기하는 특약으로 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을 해요. 그리고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이 사용 수익을 해요. 단 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을 해. 이렇게.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해서 증축 부분을 사용 수익을 하죠. 해. 다만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을 했다면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은 나중에 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에 이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비용을 뭐 한 걸로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 판례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으로 유효한 거 두 개. 잊지 마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밑에 거. 일곱 번째,
내가 호텔에 숙박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고장나서 내 돈으로 고쳤어. 호텔 같은 데 일시적으로 투숙하는 걸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합니다. 이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숙박계약 같은 경우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가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기억하실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한테만 인정이 되고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종료라는 건 임대차가 끝났다는 말이죠. 그 사유가 몇 개가 있죠. 계약기간 만료, 합의 해지, 일방적 해지, 해지 통고, 임차권 포기 등등등등이 다 임대차 종료 사유가 돼요. 그런데 그 종료 사유 중에 임차인이 아까 2기 이상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해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함으로써 종료된 경우 이때는 안 된다.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때는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요거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된다는 거.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건 빠진다는 거. 세 번째, 그럼 이 부속물이라는 게 뭐냐? 부속물. 건물 기타 공작물과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 쉽게 분리가 가능한 독립물이면서 임차인 소유물을 말합니다. 일단 이게 부속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부속물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한 물건이에요. 임차인이 현관에 부착한 번호키,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부착한 간판 이런 것들이 부속물이에요. 요게 원래 부속물의 개념입니다. 독립물, 임차인 소유물.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부속물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객관적 용도에 제공돼요. 객관적 용도에 제공된다는 건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사용이 가능한 물건을 말합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여기까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번호키와 간판. 이때 번호키 다른 사람도 사용 가능하죠. 그럼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간판은 안 되죠. 그러면 간판은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물의 개념 자체로 이 두 가지인데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부속물은 개념이 하나가 추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 중에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만 됩니다. 부속시킬 때 임대인 동의받은 경우 하고요. 아예 임대로부터 매수한 경우 하고요. 두 가지. 이런 부속물 중에서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경우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가지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라. 네 번째 형성권입니다. 즉 일방적인 거예요. 사라 사야 됩니다. 다섯 번째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일단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단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중에 그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걸 전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전면적 강행규정. 반면에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인데 단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아닌 이런 강행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부속 매수권이 거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판례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걸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럼 무효죠. 원칙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신 보증과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기로 했어요. 임차인한테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 이거는 포기하기로. 그리고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아니죠. 왜?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그때는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걸 편면적 강행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강행규정들은 일시사용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비용상환 조건은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이 된다. 그러나 부속매수 조건은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에 봤던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첫째, 아무한테나 인정 안 됩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또 모든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4가지 경우만 인정된다 그랬어요. 견고한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려고 이런 목적. 나무 심는 거 칙목. 소금을 채취할 목적 체험. 소, 말, 양, 돼지를 기를 목적 목축. 4가지. 이런 목적의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2가지 경우에 인정됩니다. 딱 2가지 경우에 인정이 돼요. 이런 임대차에서 딱 2가지 경우. 첫째, 기간을 약정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임대차 기간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땅 위에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어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런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소금 창고를 짓거나 축사를 지었어. 즉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있어. 그런데 임대인이 느닷없이 해지를 통고해. 할 수 있죠. 기간 약정이 없으니까. 얼마가 지나면 해지가 된다 그랬어요? 6달. 예? 부동산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니까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결국 임차인은 6달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이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도. 2가지 경우. 그럼 당연히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해지했어. 합의 해지. 또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 계약을 해지했어. 이렇게 종료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인정이 안 된다. 처음부터. 그렇죠? 이 2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임대인한테 좀 가혹해요.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만 인정이 된다. 세 번째. 누가 행사하는가? 당연히 건물 소유자 겸 임차인이. 그죠? 누가 행사한다고? 지상물 소유자 겸 임차인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 겸 임대인에게. 그죠? 근데 요걸 우리 대법원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건물 소유자 겸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자 겸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 겸 임대인에게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고요. 자, 5번째,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을이 땅을 빌렸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갱신을 청구했더니 거절했어요.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땅을 빌렸는데 기간이 만료됐고요. 건물이 남아있어서
갱신을 청구했어요, 열이. 그랬더니 임대인이 거절하네? 그럼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지상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일반인들은 못해요. 왜 못해? 몰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몰라요. 값도 모르고 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을은 갱신 거절당한 상태에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값도 모르니까 을이 갱신 거절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철거 소송을 제기해요. 이때 법원 을한테 야 너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안다 그래서요. 결국 소송에서 을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를 합니다. 갑이 승소했죠? 철거 소송에서 갑이 승소합니다. 자, 승소하면 그 승소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뭘 할까요? 집행관을 가져가죠. 데려가요. 집행관한테 가면 집행물을 부여받았고 집행관에 가면 집행관이 용역업체 등을 대동하고 가서 때려 부십니다. 가끔 뉴스나 기사 보죠? 철거 용역업체와 임차인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예? 망치 들고 때리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근데 그건 안 돼요. 그 집행관은 법원에서 공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때려 부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때려 부시는 걸 철거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요 철거 집행 전까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집행 전까지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철거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결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철거하라.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 부시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사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패소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 도움을 받은 거예요. 철거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아니 그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매수 청구한 거예요. 받아줬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철거 집행 전까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형성권이다. 일방적인 거다.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돼 버려요. 그냥. 자, 두 가지. 대금은 얼마냐?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대금이 얼마라고요?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보통 이제 공시지가 정도 생각하죠. 그런데 임차인이 생각하기에 공시지가가 얼마 안 돼. 근데 자기가 기존 건물 철거할 때 들어간 비용과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을 합쳐봤더니 공시지가보다 세.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야 내가 이 건물 기존 건물 철거할 때 들어간 비용하고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 다 내놔. 임대인은 뭐라 그러면 돼요? 뭔 개소리야? 공시지가만 공시가격만 주면 되지. 예? 임대인은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를 대금으로 지급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지출한 비용 및 신축할 때 지출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이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두 번째,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그랬죠. 일방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토지 반환 및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동시행관계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토지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죠. 보증금 반환과 토지 반환이 동시행관계예요. 뭐하고 뭐가 동시행관계라고요? 보증금 반환과 토지 반환이.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건물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토지 반환 및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역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단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이 지상물에 관한 다툼이 되게 많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무조건 사야 되잖아.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 저거 필요 없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관님 저거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사건이 되게 많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필요도 없는 거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야 되나? 이것도 내가 무조건 사야 되나? 대법원 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우리 대법원 이건 안 사도 돼 라고 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은 안 사도 돼. 임대인 너.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식목을 목적으로 땅을 빌린 놈이 나무는 심지 않고 펜션을 지어버렸어.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된 건물이죠. 앤더 그 건물 외벽을 이태리 수입 대리석으로 둘러버렸어. 그래서 펜션 가격이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고가 어질어질. 두 가지 요건.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앤더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가의 지상물. 요거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임대인 안 사도 된다. 여기 하나 있고요. 나머지 다 사야 된다. 나머지는 무허가 건물 사라. 미등기 건물 사라. 기존 건물 사라.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 사라.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받았든 동의받지 않았든 다 사라. 다 쓰러져가는 소금창고. 경제적 가치가 없겠지? 그것도 사라. 임대인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임대는 소말량 돼지를 기를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축사는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도 사라.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데 그 대출금만큼 까고 대금 지급하면 되지 않냐. 사라. 등등. 쉽게 말하면 다 사라. 에? 다 살아요. 기본입니다.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고가의 지상물을 뺀 나머지 다 사라. 단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으니 요건 안 되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제한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요 정도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 보셔야 될 내용들 전부에 요 세 가지 임차인의 권리 꼭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되 특히 요놈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아주 중요합니다. 사례 형태로도 잘 나옵니다. 을이 갑소유 땅을 임차하여 건물을 축조하였다. 뭐 이따구로 시작을 해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여기까지가 임대차 계약의 효력입니다. 효력이 좀 많죠, 내용이. 여섯 번째,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자, 먼저 뜻을 생각해 봅니다. 임차권 양도는요, 말 그대로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팔아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팔면요, 임차인이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으로. 갑을 간의 계약이요, 갑병의 계약으로 바뀌는 게 임차권 양도예요. 반면에 목적물 전대는요, 갑을 간의 임대차는 그대로 있고요, 을이 그 물건을 재임대하는 게 전대예요. 이렇게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차인, 얘네 둘이 계약 당사자예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을한테 물건을 빌려줬는데 을이 지멋대로 병한테 빌려준 꼴이 된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갑이라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기분이 째져 나쁘지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를 받아라. 임대인 동의 받아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임대인의 동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이 동의가 없어도요, 일단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이유는 조금 이따 밝혀집니다. 동의 없이 계약했을 때 무효가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는, 이 계약의 유효 요건은 아니죠. 그럼 무슨 요건이냐? 병이 갑에게 자신의 권리, 임차권 또는 전차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무슨 요건? 주장하기 위한 요건. 그걸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 내 동의는 임대차,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양수인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다. 두 번째, 사전 사후 동의 불문하고요. 미리 동의 받아도 되고 계약 후 동의 받아도 되고요. 세 번째, 갑은 한 번 한 동의는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 임대인 동의의 성격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례 형태, 동의받지 않은 무단양도와 무단전대, 동의를 받은 적법양도와 적법전대. 이게 사례 형태로 나와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을은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는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 사례 형태 중에서 무단전대가 제일 많이 나와요.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무단양도와 무단전대는 법률관계가 똑같아요. 딱 한 군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딱 한 군데. 그건 안 해도 돼요. 일단 무단양도와 무단전대는 그 법률관계가 동일하다. 요거를 먼저 보고요. 적법양도, 적법전대는 다음 순환을 하겠습니다. 요거 오늘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습니다. 무단양도, 무단전대 법률관계. 갑이 을과 임대차를 했다. 을이 병과 전대차를 했다. 근데 갑이 동의하지 않았다. 요게 무단전대가 되죠. 일단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병 간의 계약은 뭐다? 유효. 문제는 을은 동의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동의를 받아줘야 얘가 사용수익이 가능하잖아. 동의를 못 받아줬죠. 그럼 당연히 을은 병한테 책임을 져야지. 안 지나? 져야지. 이때 을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면 되고요. 을에게 잘못이 없으면 지난주에 봤던 담보 책임 이걸 지면 됩니다. 어쨌든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을은 병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돼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두 번째로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데요. 해지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입니다. 단 해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해지 못하는 경우. 갑에게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는 을의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배신. 갑은 을을 믿고 을을 사용하라고 뒀더니 지맛대로 병에게 사용하라고 줬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배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지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을병이 부부 사이였던 경우가 있었어요. 을이 갑으로부터 상가를 빌려서 부인 병하고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병에게 임차권 넘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배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배신이. 그럴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해지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갑병 간의 관계죠. 갑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병은 물건을 사용식을 못해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병의 사용식은 불법 사용이에요. 불법.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갑의 입장에서 병의 점유 사용은 무슨 사용? 불법 점유 사용. 그러니까 갑은 당연히 병한테 목적물을 반환하라. 반환 청구. 손해를 배상해라. 손해배상 청구. 너 왜 불법적으로 내 물건을 사용했냐? 그래서 왜 부당한 이득을 취하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갑은 불법 점유 상태인 병을 상대로 물건 반환 청구,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경우의 수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나눠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다면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니까 갑은 병한테 그 물건을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하게 되고요.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이 여전히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해요. 나에게가 아니라 을에게 반환하라. 물론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절할 때는 그때는 나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을에게 이렇게 됩니다. 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를 했다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가 다시 한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다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 그만큼의 손해를 을의 병에게 청구를 해야지. 하지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즉 갑을 간의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았다면 갑을 간의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아니 갑을 간의 계약이 존속한다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잖아. 그래 놓고 병에게 또 청구하면 돼, 안 돼? 마지막 거 특히 잘 나옵니다.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한 갑은 병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에? 마지막 거 꼭 기억하세요. 임차권 양도 정도는 요 정도 일단 생각합니다. 보증금. 보증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단 민법에는요, 보증금 관련된 내용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첫째, 보증금이 뭐냐? 임대차 계약 따위를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가 돌려받는 금전기타 물건. 이게 보증금이랍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으로서 보증금을 반드시 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보증금 안 주는 임대차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무슨 건물 임대차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동차 빌리는 것도 임대차고요. 공원 가서 자전거 빌리는 것도 임대차고요. 다 임대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주고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이외에 보증금 계약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걸 보증금 계약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왜 주냐 이거. 왜 주냐. 왜. 기능이 뭐냐. 이 기능이 뭘까요? 손해, 배상, 충, 당.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 임차인이 목적으로 훼손시켰다. 아까 특히 임차인이 목적으로 훼손시켰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 그런 걸 총당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을 뭐라 한다? 보증금이라 한다. 이때 이 손해배상을 충당을 하는 게 언제냐? 언제 충당하느냐? 시시때때로 충당할 수 있냐? 안 돼요. 목적을 반환 시 충당합니다. 언제 충당한다고요? 목적물 반환 시. 잘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의 목적물을 반환하는 그 날까지 차임을 연체할 수 있죠. 그죠? 임차인의 목적물, 임대차 종료 아닙니다. 반환 시예요. 임대차가 끝났어도 반환 안 하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반환하는 그 날 목적물 훼손시킬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액이 언제 확정이 돼요? 반환하는 날. 손해액이 언제 확정된다고? 반환하는 날. 그러니까 대법원은 반환하는 날 충당하네. 반환하는 날. 목적물 반환하는 날.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 중 또는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아직 반환하기 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청구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지요. 반환할 때 까라니까. 왜 반환하고 있어요 지금 물건을? 아니잖아. 예? 임대차 존속 중 또는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반환 전 임대인이 차임 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아, 현실적으로 까라 그러면 까던데요? 그러지 말고 안 된다니까. 착한
착한 임대인 만났을 뿐이에요.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언제 깐다고? 목적물 반환 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임대차 존속 중 아직 반환 전이잖아요. 종료됐지만 반환 전에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청구한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에서 까시오 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보증에서 까시오 이렇게 말은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보증의 존재를 이유로 임대인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그런데 임대인이 까는 건 괜찮대. 누가 까는 건 괜찮다고요? 임대인이. 차임 내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임대인이 미리 깔게. 이거는 된다. 우리나라 대법관님들은요. 임대인이 많아 임차인이 많아. 임대인이 훨씬 많거지. 그러니까 대법관이 딱 그렇게 말해요. 내가 까는 건데 내가 미리 까는 건데 네가 나한테 까라 그러면 뒤져. 이거 팔래.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가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요 정도.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보증금. 8번째 임대차 종료라고 해서 종료 사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만 구별하실 수 있네요. 해지에 의한 종료. 두 종류가 있었죠. 즉시 해지하고 해지 통고한 해지하고. 이거 어떻게 달랐죠? 즉시 해지는 뭐였었죠? 즉시 해지하는 거죠. 아니지. 해지 의사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게 즉시 해지죠. 해지 통고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 6달, 1달,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게 뭐였어요? 해지 통고한 해지죠. 그래서 즉시 해지와 해지 통고한 해지를 구별하되 이건 뭐 안 외워도 되고요. 해지 통고한 거 4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해지 통고 뭐가 있었죠? 해지 통고 4가지 지난주에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또 안 했어. 도대체 언제 올 거야? 206일 남았는데. 됐다 크게 써놔야 되겠다. 206일이라고. 206일 남음. 스트레스 팍팍 받지. 매주 올 때마다 며칠 남은지 밝혀야잖아. 스트레스 받죠? 받아야 돼. 이게 작년도 그렇고요. 이 코로나가요. 수험생들의 공부 의지를 너무 많이 꺾어놨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셔도요. 보면은 달라. 재작년 분들하고. 눈에 의지가 없어요. 의지. 약간 풀린 상태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태반이야. 제가 재작년에도 3, 4월 달에는 쌍꺼풀이 나야 됩니다. 진짜 재작년만 하더라도 막 3, 4월 되면 여기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랬어요. 선생님 막. 근데 올해 분들은 작년도 그렇고요. 바닥바닥해. 다크서클은커녕 더 화이트해졌어. 네 개.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가 법정 갱신된 경우 4개. 해지, 통고한 해지가 있었습니다. 즉시 해지하고 구별하자. 아시겠죠? 이 정도. 507페이지. 임대차 효력. 동그라미 2번.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차임 증감 청구죠.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차임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임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차임 증액 청구로 인정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차임 증액 청구했을 때 디귿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게 되고요. 법원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때부터 증감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 청구시에 발생합니다. 청구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발생한다. 쭉 내려서 양가로 1번 인대의 의무, 동그라미 1번 인도 의무가 있고 2번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지요. 624조가 있습니다. 임대리 보존행위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 한다? 수인 의무. 오른쪽 기억, 니은, 디귿 다 읽어달라. 또 밑에 동그라미 3번 제3자 방해를 제거해주고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을 상환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다음 페이지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대항력 부여 621조 등기 청구권과 622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했을 때 제3자의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대항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판례 보세요.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소유 땅을 빌린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땅에 대해서 물권을 취득했어. 그리고 나서 건물을 등기했어. 그럼 당연히 을은 병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건물을 등기해야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니까. 근데 건물 등기하기 전에 땅이 이미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건물을 등기해버렸어. 그럼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뭘 이때. 없다. 당연한 거죠. 3번에 비용상환 청구권 1항이 필요비, 2항이 유익비. 밑에 기억에 A, B, 니은, 디귿 다 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리얼, 임의규정. 네 번째 줄 원상복구 약정. 우리 교재는 지금 하나가 나와 있죠. 4번에 부속물 청구.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임대차 종료시. 조문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기억, 강행규정, 니은, 종료시 발생. 단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를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는 안 돼. 디귿, 객관적 편익이 제공되는 거.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물 안 돼. 디귿. 5.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643조가 28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봐야 돼. 그리고 한 장 넘겨. 뭐 갖고 싸우는 거야? 이것도 사야 돼요? 그게 판례들이. 2, 3, 4, 5번은 대금, 6번 임대인과 남의 땅 위에 걸쳐있는 건물 2, 3, 4, 5, 6 오른쪽 8 다 말씀드린 거고요. 자, 6번에 차인감액 청구가 따로 있다. 627조 불강력적 목적물 일부 멸실.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다. 조문 박스 밑에 세 번째 줄 주의할 점은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 박스 밑에 세 번째 줄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 청구를 해야 감액이 된다. 밑에 628조 차인 증감 청구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이기연체 시 해지. 기억의 다섯 번째 줄 연속 이기뿐만 아니라 통산 이기도 된다. 니은 차임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보관 의무, 오른쪽 3번 반환 의무, 원상 해목 의무, 그리고 5번 공동임차인의 무슨 의무? 연대 의무. 고대가 아니라 연대. 썰렁? 이런 리액션 처음 들었는데. 아이고야, 하지 말아야지. 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518페이지 임차권 양도 전대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못해. 만약에 그러면 2항. 임대는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밑에 의 1, 2. 뭐 오른쪽 건 안 봐도 한 장 넘깁니다. 4번에 임대인의 동의. 그 다음에 2번 무단양도 무단전대. 거기 있는 거 양가로 1. 양가로 2에 동그라미 1, 2. 양가로 3까지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장 넘기면 524조 4페이지. 임대차 종료에 동그라미 2번 해지 통고가 있죠? 그죠? 3개가 있네. 하나 추가. 639조.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하나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추가하시라니까 뭐 또 가만히 계셔. 639조 임대차 법정갱신 하나 추가하시라니까.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하시라고.
총 4가지 해지 통과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좀 쉬었다가 주임법, 상임법 보겠습니다.